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시장이 정말로 뭐 무너질 것처럼 엄청난 급락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하락 종목수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 가장 강력했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해지면서 어제 시장은 굉장히 좀 암울하게 또 하락의 이 강도가 매우 세게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돌려주면서 일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다 좋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시가부터 뭐 약간의 좀 눌림도 없이 바로 시장이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가부터 강하게 따라붙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강한 종목군들을 조금 따라잡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조금 아쉬웠던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뭐 장 마감하고 뭐 5시간 넘게 좀 사무실에 앉아서 오랜만에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해보고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미스가 좀 났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하면서 복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트레이더나 시장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증시가 막 올라갈 때 내가 막상 그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뇌동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 뇌동이라는 게 남들은 다 벌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수익 내고 있는 것 같은 현상에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비중을 치면서 시장에 강하게 막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피해야 이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365일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늘 하루 조금 놓쳤더라도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지나간 차트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또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닥뜨려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과 종목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뭔가가 조금 찝찝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장세였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의 광폭 질주와 2차전지 섹터 과열 징후가 상당한 듯한 느낌도 드는 시장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등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군들 강세 플러스 기아의 EV9 이 모델이 이제 시장에 선보이면서 기아 등 현대차, 운송장비와 포스코 등 여기에 원전 섹터까지 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고, 나머지는 조금 안타깝게도 SK그룹주가 오늘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에코프로 BM이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도 자기에 속해 있는 이 섹터 내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이상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두 종목 다 시간 외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3사 시가총액 합산이 30조가 33조, 34조 정도 되는데 시간에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35조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막대한 시총이 돼버렸고, 그 외 수많은 2차전지 섹터의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증시를 떠받들어 주는 모습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만약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놓고만 본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환율도 좀 떨어져 주고 여타 아시아 증시도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만 크게 깨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만 또 유독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요. 사실 어제도 코스닥
이 150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라든지 종목군들이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또 대형주만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격차가 더 커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일같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갭상승과 갭하락이 반복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를 놓고 보면 뭐 시작하면서 약간의 좀 눌림도 줄 법했었는데, 그만큼 갭이 2%대 떠서 좀 눌림도 줄 법했었는데, 시가부터 거의 코스닥은 시가 살짝 눌리다가 바로 거의 4% 가까이 올라가 버렸고, 3.5% 6%까지 올라가 버렸고, 코스피는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렸는데,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뭐 NC, 뭐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이쪽 섹터에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적으로는 좀 그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끝날 때는 뭐 강보합 혹은 약간 상승세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또 참 아이러니하게 마이너스 1.45%, 1.5%를 좀 만들어 주는 모습이 조금 찝찝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내 언론에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뭐 트윗에서 먼저 좀 돌았던 게, 이제 스위스의 크레디티 스위스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돌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감이 독일 증시를 좀 하락하게 만들고 있고, 사우디 투자청 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일단은 문제아로 좀 유럽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섣부르게 예단을 하고 뭐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발생되는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국내 증시만 보면 2조 4천억대 초대량 매도 물량을 투하하면서 급하게 회피성 매물 출회가 나왔다라고 추정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코스피도 급락을 맞이했었습니다. 미국의 SVB 뱅크 사태에 따른 여파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행히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자금 조달해서 미국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좀 전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 등이 지금 시장을 약간 좀 찝찝하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간밤 미 증시는 이런 부분에 더해서 CPI가 뭐 시장 예측치인 6%에 나오면서 부합하면서 0.4% 빠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줬다, 그런 기대감이 반등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이 2%대 갭상승 출발 이후 사실 일정 부분 조금 눌러주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강했네요. 수급적으로는 전일 나갔던 외국인 자금의 30% 정도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뭔지 모를 이 찝찝한 기분과 에코프로 폭등 랠리와 더불어 2차전지 섹터의 초급등 순환매 탑승을 못한 포모 현상에,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아주 나이스한 종목들을 시가부터 잡지 못한 부분에 많은 개인적인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한 급락에 강력한 추세를 가진 종목들 중 사고 싶은 종목군들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시장 다수가 좋아할 만한 미인주가 반등 시에도 강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경험이 많아도 잘 되지 않은 게, 이게 좋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시가 갭을 매우 높게 떠요. 시가 갭을 매우 높게 떠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합니다. 당연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틈에 던져버린 물량을 주워 담으려고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대응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오래 해봤어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습니다. 수급도 좋았고요. 그런데 분명 장중 크레딧 스위스 불안 이슈 외국계 트윗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손도 잘 나가지 않는데, 시장은 잘 가고 특히 2차전지 에코프로는 엄청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섹터가 오늘은 원탑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도 알박 회사인 사마알루미늄이 상한가, 전고체 이슈로 뭐 나래 나노텍이 또 상한가, 뭐 원통형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만들면서 원통형 관련해서도 뭐 TC 스틸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 외에 이제 동국산업 또 강력하게 올랐죠. 뭐 여기에 이제 뭐 장 초반부터 뭐 K칩스법이라든지 정부의 한국판 IRA 관련해서 뭐 친환경이 일부 움직였다든지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 주총 이슈로 이제 로봇과 뭐 메타버스, 뭐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 이런 발언이 좀 나올 걸로 좀 봤는데, 이 장중에 이미 그런 게 다 노출이 되면서 장중에 이미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해 버리더라고요. 사실상 어제 로봇주를 잡아서 오늘 시가부터 로봇주를 공략을 했으면 가장 나이스한 흐름이었을 텐데, 이 부분도 조금 제대로 오늘 대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로봇주도 굉장히 강세인 가운데, 또 시간 외에 삼성전자가 램보 로보틱스 추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와 현재는 로봇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구나 정도 테마로 봐야 되고 것 같고, 여전히 2차 전지 강세 종목 중에 일부 이제 뭐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군들, 그 외 원전이라든지 종목 섹터가 강하구나 정도를 보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뭐 말 안 해도 굉장히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강하고, 시외에서까지 뭐 에코프로 BM은 거의 500억 가까운 시외 거래 대금을 터뜨렸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매매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수직으로 직각으로 세웠다라는 거는 직각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떨어질 때도 직각으로 떨어진다라는 점 상기하시고요. 많은 인터넷에 이제 뭐 성공 사례라든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에코프로 2천만원 목표가도 나오질 않나, 100만원 목표가도 나오질 않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에코앤드림, 얘도 에코자가 들어가네. 에코앤드림도 과거 이앤드디로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죠. 유럽의 유미코어라는 양극재 회사에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 납품 가능성이 리포트에 나오면서 좀 강했다 정도. 그리고 LFP 배터리, 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LFP 배터리를 준비한다 관련해서 2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뭐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일단은 뭐 단기든 중기든 일단은 치고받고 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막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가 이제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내일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오고 바로 밀릴 건지,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를 할 건지, 이 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까지, 뭐 이거는 저는 해결된 문제라고는 보는데, 노이즈가 있으니까, 노이즈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증시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한번 맞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게 좀 더 이쁘겠죠. 이런 모습이. 왜냐면은 높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랐고, 사실상 M파동을 그리고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더 이 앞에 고점을 넘기기가 수월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가서 맞고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쌍봉 개념에서 쌍바닥을 이렇게 깨버리면 이게 이제 파동이 M파동 자체가 너무 커지니까 얕은 조정에서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여요. 이런 차트 형태가 지수에서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외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 보면 에코프로가 연신 1조대 거래대금을 좀 터트리고 있고, 시간에 보면 얘는 빼도 되고, 에코프로가
거래 대금 500억을 터뜨렸고요. 동국산 업종도 이 두 개, 뭐 레인보우, 삼성전자, 지분투자, 에코프로 이 정도기 때문에 내일도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일 오늘 시외 급등했던 종목군들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 잠깐 좀 놓고 보면요. 지수로 놓고 보면 저는 오늘 사실은 여기까지 좀 밀려서 이렇게 반등이 하루 이틀 동안 나온 다음에 다시 되밀리는 현상이 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뭐 물도 타고 뭣도 하고 좀 빠져나오는데 항상 또 이게 하락장이라는 게 그러한 기회를 잘 안 주고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지금 맞을 수도 있어서 시장 일단은 예의주시하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동이 안 나오기를 이런 형태의 파동이 안 나오기를 좀 바라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자, 에코프로부터 상승의 각도가 이 추세대를 넘어선 이후부터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상승의 각도가 직각에 가깝게 좀 올라가는데요. 내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항상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거. 자, 과거 예를 들면 위메이드 상승의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추세대를 돌파시키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의 하락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추세대를 가파른 상승의 추세대를 돌파하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위메이드 뭐 한국 BNC랑 뭐 비교할 바는 아닌데 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뭐 이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자, 시젠도 뭐 30배씩 올라간 종목군들이니까요. 여기서 수직으로 얘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2배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를 시키고 이 추세대였는데 단순하게 차트로만 해석을 한다면요. 이 추세대를 이렇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하고 깨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되돌림 파동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밀리는데 일단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어차피 이제 한 시절을 풍비하고 이 전염병이란 특수성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과도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도하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이거를 뭐 가치를 평가하고 뭐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일단 시간 외에 이 고점을 다 넘겨버렸네요. 이제 갭을 띄고 출발할 텐데 갭 상승 이후에 밀려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갭 상승하고 바로 갈지 혹은 갭 상승하고 쭉 밀어버릴지 뭐 이런 거 시나리오를 세워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에코프로랑 뭐 등등 너무나 2차전지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2차전지 강하게 올라왔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 상태에서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 자리의 저항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돌파가 좀 미흡하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네,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SK이노베이션만 유독 좀 약한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들어갔다 하면은 약간 손절을 계속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들어갔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시가에 밑에 걸어놔서 딱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가 매도로 그냥 얼른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군들이죠. 이러한 일정 구간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놓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시장 대비 분명히 약한 흐름이라 지수를 좀 갉아먹는 흐름이 좀 많이 보이네요. SK하이닉스도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이고요. 네이버는 좀 종목을 들고 왔었는데 이제 어제 이런 구간에 들고 왔다가 오늘 시가 무렵 좀 약간 올랐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 졌습니다. 사실 이 채권 금리의 급락과 금리 인상의 정점론 등등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요.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쪽도 그렇게 강한 흐름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우량주단에서는 현재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뭐 기아라든지 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뭐 이 정도 선에서만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뭐 사마, 알미늄 상한가까지 가야 될 이슈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끔 이 종목 한 번씩 상한가 종종 가죠. 상한가 가고 올라와서 끝없는 하락, 상한가 가고 올라와서 끝없는 하락, 뭐 그런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삼알미늄은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 오늘 매매를 하지 않았고, 에코앤드림이 이제 전구체 관련주인데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관련 자회사를 조만간 IPO 한다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E&D가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과거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전부 다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나지 않아도 계속 끄집어 올렸던 종목이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의외의 상승 탄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E&D 정도는 봐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국산업도 이 알박이라고 해서 그 원통형 배터리에 이 배터리 케이스 된 부분을 뭐 담당해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신고가 영역 돌파를 앞두고 있고 시간 외에서 일단 강하게 거의 신고가를 한번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뚫으면은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시간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체크를 하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밤 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함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강했던 종목군들,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바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어젠, 그리고 원텍, 메디톡스 등등 어느 정도 실적 기반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훨씬 강함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서 잡지를 좀 못하고, 또 생각보다 좀 뭐 제 생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또 이상하게만큼 또 라인이 잘 와서 탁탁 잡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밀려버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시장의 소외주와 시장에 좋아하는 종목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이 차별화된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섹터의 이 순환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광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줘야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해서 이제 SPG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SPG가 최근에 이런 박스권에서 거의 매일 시간 외에서 급등을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급등 하락 그러면서 이 음봉을 3개나 만들었는데, 사실 이 음봉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오늘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오늘 시장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사실 이 자리도 눌림에서 들어갔어야 될 자리인데 신고가 영역에서 눌림인데, 이거는 뒤에는 못 들어가서 좀 매매를 좀 못한 것 같고, 이 돌파할 때 저항 다시 눌렸을 때 돌파하고 매도, 이런 자리가 조금 아쉽네요. 사실은 돌파 눌림 아주 정직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LFP 관련해서는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지가 좀 그나마 바닥에서 거래를 좀 많이 터뜨려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사실 이지를 관련 종목을 뽑아 놓고 봤는데 오전에 못 잡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 박스권 횡보구간에서 잡아서 충분히 대응했으면 좋은 꽤 괜찮은 수익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매매를 좀 하지 못했던 거, 이런 점들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내일도 뭐 이러한 일련의 박스권이 존재를 합니다. 종목에서 박스권이 존재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좀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이런 박스권 구간을 좀 정해놓고 좀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관련 종목군들 다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강원에너지 하나 단기과열에서 일단 오후에 이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서 좀 높은 구간인데도 좀 높은 구간이죠. 갭 떴다가 죽었다가 좀 올라오는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있어서 잡아가지고 그냥 마감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를 했네요. 웬만하면은 네 이런 차트의 흐름은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시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종목을 끌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고요. 오늘 생각보다 종목군들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장중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또 신고가를 넘겨주는 종목도 좀 있어서 더구전자는 그냥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가서 돌파로 짧게 매매를 좀 하고 라운텍이라는 종목은 며칠 좀 지켜봤었는데요. 며칠 지켜봤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잡아서 좀 타점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겨우 약수익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외에 종목 하나 정도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미코 이렇게 미코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미코까지 매매를 하고 나머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 외에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와서 그거 보자마자 좀 잡아서 그 다음 턴에 아마 전량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7%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길래 일단은 이거는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 내일장은 일단은 지수가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랐는데 또 시가부터 개파락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흐름에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 밀리면 그럴 때 좀 들어가고 시장에 또 강력한 하락이 동반할 때는 돈이 몰리는 종목군들만 몰리겠죠. 그게 이제 오늘 같은 뭐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제2의 엘컴텍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강력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